휴스턴 감독이 손흥민 폭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가 터지자 미국 축구계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건은 제가 축구를 본 지난 10년 동안 목격한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역겨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냥 단순한 거친 플레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폭력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벌어진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은 지금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돋지 않나요? 경기 시작 전부터 휴스턴 다이너모의 벤치는 이상했습니다. 감독이 수비수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뭔가 심각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거든요. 당시만 해도 누구도 그게 손흥민 선수를 타겟으로 한 범죄적 작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전반전 마지막 순간 그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카라는 수비수가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이밍에 그것도 뒤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스파이크를 들이박은 겁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에요. 생체역학적으로 봤을 때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거든요. 프로 선수한테 이 부위를 타격하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건 축구 좀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죠. 화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패스하고 이미 몸을 돌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칸은 마치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손흥민의 왼발 뒤꿈치를 조준해서 날아들었습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태클의 충격력은 대략 300뉴턴 이상으로 추정됐는데 이 정도면 일반인의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당시 경기장에 있던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고 상대팀 벤치조차 경악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심판은 0.3초 만에 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이건 심판 생활 20년 만에 가장 빠른 퇴장 판정이었다고 나중에 밝혔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경기가 끝나고 터졌습니다. 안토니오 카가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한 말이 누군가의 폰에 녹음됐고 그게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감독님이 손흥민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했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플레이 못하게 만들라고. 이 한 문장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죠. 이게 단순한 추측이나 루머가 아니라 선수 본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증언이었으니까요. 스포츠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감독이 선수에게 폭력을 지시하는 건 형법상 교사범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미국 축구연맹 회장 동 가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폭력입니다. 우리 리그는 이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 최대한의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는 즉각 안토니오 카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감독에게는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죠. 추가로 휴스턴 다이너모 구단에는 역대 최고액인 $50만 벌금이 부과됐고 향후 3년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리그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징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휴스턴 감독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선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그의 가족, 로스앤젤레스 FC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미국 언론은 축구계의 수치, 프로 스포츠의 암적 존재라며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냈고 휴스턴의 스폰서 기업 3곳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한 경기의 비열한 판단이 구단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가격당한 직후 그는 그라운드에 쓰러졌어요. 메디컬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고 스트레처가 준비됐죠. 관중석에서는 손이라는 염려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실시간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손흥민 교체 확률이 98%로 치솟았거든요. 누가 봐도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3분 뒤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메디컬 스태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경후 각성 현상이 정확히 그 순간 일어난 겁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운동선수가 오히려 그 고통을 연료 삼아 초인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거예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한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전쟁 지휘관이었어요. 첫 번째 공격 전개에서 그는 휴스턴 수비수 3명을 단숨에 제치고 박스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구스틴 부자트라는 수비수가 다급하게 뒤에서 손흥민의 어깨를 잡아당겼고 그대로 반칙을 범하며 두 번째 경고를 받았죠. 레드카드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한 경기에서 2명이 퇴장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축구 통계학적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메이저 리그에서 단일 선수가 한 경기에 2장의 레드카드를 유도한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7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주인공은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은바페 같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었어요. 손흥민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죠.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걸 해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선수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오히려 더 예리해졌고 더 공격적이 됐으며 더 지능적으로 플레이했어요. 경기를 분석한 미국의 유명 축구 전술 분석가 제이슨 데이비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폭력을 심리전으로 역이용했다. 휴스턴 수비수들은 레드카드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손흥민만 보면 태클을 주저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손흥민은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게임 이해도의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후반전에만 7번의 유효 패스를 기록했고 그중 3번이 직접적인 득점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무려 94%였죠. 이건 부상당한 선수의 수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스티브 체린달로 감독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태클은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건 의도적인 상해 행위였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보십시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손흥민의 왼발을 클로즈업하도록 요청했어요. 화면에는 뚜렷한 스터드 자국이 보였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는 붉은 멍이 들어 있었고 발목 주변이 부어올라 있었죠. 이 정도 충격이면 일반인은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90분을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신력인지 아십니까?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필드레벨 미디어는 손흥민이 휴스턴을 단독으로 침몰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게 아니라 비열한 전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온 리그에 전파했다. 그는 폭력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었죠. 더 애슬레틱은 손흥민 없는 미국 축구는 상상할 수 없다며 그를 리그의 아이콘으로 규정했고 ESPN은 메인 페이지 톱 기사로 손흥민 특집을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아예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서 샵손흥민, 샵손, 샵FC키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 1위에 올랐고 관련 게시물이 24시간 동안 2천만 건 이상 올라왔거든요. 손흥민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축구의 신이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미국에서도 레전드를 찍고 있다. 휴스턴은 손흥민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같은 댓글이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한 미국 팬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런 선수를 만들어낸 나라가 존경스럽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으로 들어가기 전 관중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요. 그리고는 난간에 기대서서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메디컬 스태프가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는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약 30분간 그는 거기 서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심지어 한 할머니가 던진 태극기에 사인까지 해줬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현지 기자가 나중에 칼럼을 썼는데 나는 30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며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폭력을 당한 직후에도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슈퍼스타의 조건이다라고 적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분석해보면 이번 사건은 여러 층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윤리의 문제죠. 감독이 선수에게 폭력을 지시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형사 고발 대상으로 분류하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비슷한 사건으로 감독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휴스턴 감독은 운이 좋은 편이죠. 손흥민 선수와 로스앤젤레스 FC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만약 소송이 진행됐다면 미국 법정에서 상해 교사죄로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한 명의 감독이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는 건 구단 전체의 윤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이를 승리 지상주의의 병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휴스턴 다이너모는 이번 기회에 구단 문화를 완전히 재정비해야 할 겁니다. 이미 구단주가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외부 컨설팅 업체를 초빙해 조직 진단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손흥민 개인의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투사, 비겁한 공격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신사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된 거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손흥민의 광고 모델 가치가 최소 20%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직후 나이키, 아디다스, 비자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손흥민 측에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넷째, 한국 축구의 위상 제고입니다. 손흥민 한 명의 활약이 한국 축구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 팬들은 이제 한국 선수를 보면 아, 손흥민의 나라라고 반응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아시아 축구라고 하면 일본이나 호주를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죠.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국가 브랜드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의 효과입니다. 다섯째, 리그 전체의 수준 향상이에요.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미국 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거든요. 실제로 리그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손흥민 영입 이후 평균 관중이 15% 증가했고 TV 시청률도 23% 상승했다고 밝혔어요. 로스앤젤레스 FC의 경기 티켓은 매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은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다 손흥민 효과입니다. 경기 일주일 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축구는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폭력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24시간 만에 500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은 20만 개를 넘어섰어요. 각국 언어로 쓰인 응원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휴스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휴스턴 팬들이 로스앤젤레스 FC 홈구장 앞에서 손흥민에게 사과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 팀이 저지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이었죠.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승패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손흥민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 타박상은 최소 2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손흥민은 불과 3일 만에 훈련에 복귀했거든요. 팀 주치의가 손흥민의 근골격계는 프로 선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예요. 그의 아킬레스건 두께는 평균보다 18% 더 두껍고 콜라겐 밀도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건 타고난 신체적 재능도 있지만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이기도 하죠. 손흥민의 트레이닝 루틴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요가로 몸을 풀고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조깅을 합니다.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433으로 정밀하게 맞춘다고 해요. 훈련 후에는 반드시 냉온욕을 교차로 하며 근육 회복을 돕고 저녁에는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을 최적화합니다. 이런 루틴을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다는 게 믿기지 않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성공 비결로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적 성격이에요.
그는 훈련 때 단 한 번의 패스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수가 나오면 같은 상황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연습하죠. 둘째, 멘탈 관리 능력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셋째, 팀워크 중시 태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기를 가졌어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라커룸에서도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축구연맹은 선수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 태클에 대한 처벌을 기존 3경기 출장 정지에서 최소 10경기로 늘렸고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폭력을 지시한 게 밝혀지면 영구 제명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또한 모든 경기에 비디오 판독관을 추가 배치해 위험한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기 후에도 영상 검토를 통해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죠. 이 모든 변화가 손흥민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유럽 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손흥민이 미국에서도 프리미어리그와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스페인의 마르카는 메시, 호날두 이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의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독일의 키커는 손흥민 특집호를 발행하며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손흥민 관련 키워드였거든요. 손흥민 폭행, 손흥민 부상, 휴스턴 감독, 안토니오 카 같은 검색어가 동시에 급상승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물이 수천 개씩 올라왔고 댓글도 수만 개를 넘어섰죠. 손흥민은 국보급 선수다. 이런 선수를 우리나라에서 배출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스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10대와 20대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급증했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32%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흥민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끊임없는 자기관리, 겸손한 태도 같은 답변이 많았죠. 이건 단순히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를 넘어선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가 하나의 교육 콘텐츠가 된 겁니다. 스포츠 경제학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흥민의 연봉은 현재 약 200억 원 수준인데 그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그 몇십 배에 달합니다. 광고 수입만 연간 500억 원이 넘고 그의 이름을 단 상품들의 매출은 수조 원대거든요. 로스앤젤레스 FC의 기업 가치도 손흥민 영입 후 30% 이상 상승했어요. 홈경기 티켓 수입은 2배로 뛰었고 구단 공식 굿즈 판매량은 3배가 됐죠. 한 명의 선수가 구단 전체를 먹여 살리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예요. 로스앤젤레스 FC의 홈구장이 있는 지역 상권이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경기 있는 날이면 주변 식당, 술집, 기념품 가게가 모두 만원 사례를 기록합니다. 지역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효과로 인한 지역 경제 부양 효과가 연간 2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일자리도 3,000개 이상 새로 생겼고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셈이죠.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활약 덕분에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손흥민이 미국 리그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 미국인 관광객이 40% 증가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K-팝에 대한 검색량도 급증했고요. 소프트 파워의 전형적인 사례죠. 교육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손흥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법, 목표를 향한 끈기, 겸손의 중요성 같은 주제로 손흥민의 사례를 가르치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손흥민 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며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또한 스포츠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만약 언론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 있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죠.
미국 스포츠 기자 협회는 이번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윤리를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손흥민 본인은 이 모든 관심과 찬사에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최정상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